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함께 일렉기타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정호라고 합니다. 어, 첫 시간이고 또 첫 시간에 무엇을 배울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고민이 아니죠. 기대 반, 걱정 반 많이 할 텐데 우선은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기타의 어떤 명칭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료를 통해서 함께 한번 저희가 기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쿠스틱 기타는 이제 좀 두껍죠.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친구이고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두께가 없어요.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저 사진 여기로 봐도 그렇고 여기로 봐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얇게 보면 여기 울림통이라고 하는 그런 통 부분이 없죠. 가장 큰 차이는 그 부분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일렉트릭 기타는 전기로 운영이 되는 기타이고 어쿠스틱 기타는 나무의 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보면은 일렉 기타는 무조건 전기가 있어야만 작동이 된다라고 또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부품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타는 총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헤드, 사람의 머리 같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넥,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디. 총 이렇게 세 부분, 헤드, 넥, 바디.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가 이제 헤드, 이쪽 이 나무 부분, 여기가 이제 넥, 그리고 요 부분이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헤드 안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헤드 머신, 이거는 헤드, 이 전체 이름을 이제 기타 헤드라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여기 지금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이제 헤드 머신이라고 불려요. 헤드 머신은 말 그대로 기타의 음을 이렇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 조율해주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좀 이따 함께 나눌 거지만 요 브릿지와 요 기타 끝 헤드의 기타 줄을 이제 중심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머신은 총 보통은 어쿠스틱과 동일하게 6개로 진행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헤드 머신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2번 보이세요? 2번. 이 친구들. 이거는 기타마다 좀 달라요. 특색이 좀 다른데 이게 있는 기타도 있고 없는 기타도 있고 혹은 하나만 있는 기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기타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의도랄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줄을 이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줄의 튜닝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튜닝을 감당해주고 있고 줄의 텐션을 지켜주고 있는 친구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제 이 넥과 헤드머신의 요 중간 부분, 요 친구, 요 흰색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영상에서 여기, 네, 이 부분을 너트라고 불러요. 너트도 종류가 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 너트 부분이 있는 기타가 있고 또 없는 기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타에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다수는 보통은 이제 너트가 있는 상황에서 기타가 만들어지고요. 없는 기타도 있다라는 거. 근데 없다고 그게 꼭 문제가 될 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기타를 만드는 그리고 그 기타의 특성에 맞게끔 이게 장착이 되거나 혹은 장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기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너트는 이제 뭐 비싼 본넛이라고 있어요. 본넛. 뭐 코끼리 상아로 만든 뭐 너트도 있고 본넛이라고 하는데 그런 너트는 조금 가격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나오는 요 이제 약간 화면에 렉이 걸리는데 보시면 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냥 보통 좀 저렴한 기타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너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 너트로 인해서 기타의 소리가 좀 바뀐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요 너트는 지금 각 줄, 기타는 여기 위에서부터 6번 줄이거든요.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하행이죠. 6번에서 1번으로 내려가는 요 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도록 여기서도 잘 이제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친구가 너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쭉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많이 접할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나무 부분 여기서부터 한 여기 이걸 내기라고 하는데요. 내기 안에 이렇게 요 사이에 요 검은색 보시나요? 슬라이드 바처럼 생긴 거 여기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은 요 친구들 플랫이라고 불러요. 플랫. 네. 플랫은 기타마다 뭐 좀 이제 소모품 중에 하나인데 어느 기타는 뭐 스teg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느 거는 니켈이라고 해서 좀 갈리는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요 이제 플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 보이시나요? 요 점은 운지판이에요. 여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그 플랫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몇 번째 플랫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랫과 플랫 사이에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냥 요 나무 그림으로 보면은 제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요 나무 이거 너무 두꺼운데 다시 해볼게요. 요 안에 있는 나무들 네 빨간색으로 좀 칠해서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지만 요 나무들을 핑거보드라고 해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손으로 연주해야 되는 이 부분을 핑거보드라고 하는데 요 핑거보드 부분에 이렇게 저처럼 나무 색깔 요 넥 색깔과 그대로 나무 색깔인 친구를 메이플 지판이라고 불러요. 메이플 지판. 또 하나 우리 어쿠스틱 기타 보면은 여기가 검은색이죠. 여기 지판이 핑거보드가 검은색인데 그거는 로즈우드 지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특성이 뭐냐면 메이플 지판 같은 경우는 소리를 조금 날카롭게 있는 그대로 내보내주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즈우드 지판 같은 경우는 소리를 한번 머금고 내보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성향이 좀 달라요. 메이플 기타의 장점은 좀 카랑카랑하다. 소리가 조금 카랑카랑하다. 단점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단점으로는 조금 쏘는 듯한 소리를 내주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로즈우드 지판 같은 경우는 장점은 조금 따뜻하다. 좀 두껍다. 소리가 두껍다. 그다음 단점은 소리가 두꺼워서 되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게 됩니다. 이건 또 사람마다 또 개인적인 취향과 차이이기 때문에 뭐 로즈우드 지판이 갖고 있는 기타가 좋습니까? 혹은 뭐 메이플 지판을 갖고 있는 기타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을 때는 사실 어느 게 좋기보다는 내가 연주했을 때 좋은 기타가 가장 좋은 거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판은 보통 이제 여기 첫 번째 플랫에서부터 여기 맨 끝에 플랫까지 총 22플랫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22플랫, 많으면 24플랫까지 있는데 대다수는 22플랫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바디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의 차이점은 울림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렉 기타에서는 여기 보이는 요 친구들 보시죠. 세 가지 친구. 요 세 가지 친구의 이름을 픽
픽업이라고 부릅니다. 픽업. 픽업이 곧 일렉기타에서는 울림통 같은 존재이고 일렉기타가 왜 일렉기타로 불리는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어디 보자. 네, 이렇게 보이는 이 친구들은 싱글 픽업이라고 불러요. 싱글 픽업. 픽업도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픽업이 이렇게 하나 있는 친구를 싱글 픽업이라고 부르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긴 픽업들이 있어요. 싱글 픽업이 하나 이렇게 똑같이 더 달려있는 경우. 네, 제 그림 못 그렸지만 요 하나 더 달려있는 경우는 험버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더블 픽업이 아니라 험버커 픽업입니다. 험버커. 네, 그래서 픽업이 하나 있으면 싱글 픽업, 그걸 약자로 S라고 쓰고요. 험버커 픽업은 약자로 H라고 씁니다. 그래서 험버커 픽업이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럼 험버커 픽업이 좋냐? 아니면 뭐 싱글 픽업이 좋냐? 이것도 취향 차이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타가 꼭 제가 갖고 있는 기타처럼 싱싱싱, 그러니까 싱글 픽업, 싱글 픽업을 좀 줄여서 싱싱싱이라고 부르는데 싱글 픽업, 싱글 픽업으로 운영되어 있는 기타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여기 맨 앞에 여기를 험버커 픽업, 싱글 픽업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있는 기타도 있고 때로는 때로는 요 뒤에 있는 픽업이 험버커 픽업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버커 싱글 험버커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만 험버커인 경우, 험버커 싱글인 경우도 있고요. 간혹가다 요 가운데 있는 픽업이 없이 험버커만 갖고 있는 기타 픽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연주했을 때 듣기 좋은 기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픽업의 위치에 따라 이름이 좀 나뉘는데요. 이 앞에 있는 픽업은 리어 픽업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프론트 픽업, 앞에 있기 때문에 프론트 픽업이라고도 부르고 리어 픽업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운데는 말 그대로 미들 픽업입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픽업은 넥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넥 픽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넥 픽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업을 운용하는 장치가 여기 밑에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친구 드르륵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셀렉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셀렉터인데 이 친구는 3단 셀렉터라고도 나눌 수 있고 5단 셀렉터라고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3단 셀렉터는 말 그대로 이제 초창기 기타가 한참 처음 나올 시즌에는 이 픽업을 하나 운용하기 때문에 셀렉터가 앞에 거 다시 말씀드리면 리어 픽업, 미들 픽업, 넥 픽업 딱 이 순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3단으로만. 근데 이제 기타를 계속 치면서 또 사운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한 기타 안에 다양한 소리를 내고 싶은 이제 마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연구 끝에 나온 결과가 5단 셀렉터, 5단 픽업입니다. 죄송해요. 5단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5단 셀렉터는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1단은 요 친구, 2단은 요 두 개, 미들 픽업과 리어 픽업, 3단은 미들 픽업, 4단은 미들 픽업과 넥 픽업, 마지막 5단은 넥 픽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기타는 5단 셀렉터이고요. 총 5번 따깍따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곡의 장르에 따라 순간순간에 따라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기타의 음정과 그리고 기타 줄이 벗어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조금 더 세밀하게 보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별로 구분되어 있죠. 저 자료에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네, 화면이 조금 레이턴시가 있어서 요 친구의 높낮이 혹은 네, 자료를 보면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높낮이 그리고 이 친구의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에 따라서 기타의 음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음정을 지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고요. 그 옆에 달려있는 이 친구는 암이라고 하는데요. 암은 이제 연주를 했을 때 잡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컬로 따지면 바이브레이션 같이 인위적으로 음을 이렇게 떨리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브릿지가 꼭 이렇게 생긴 브릿지가 아니라 때로는 브릿지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다양한 브릿지도 있고 또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요 암이라는 요 친구를 이렇게 눌렀지 않습니까? 요 친구가 조금 더 운영이 편안하게 만들어진 이제 브릿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브릿지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지금처럼 붙어있는 빈티지 브릿지라고도 많이 할 텐데요. 요 브릿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3개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 친구는 볼륨 그리고 기타에 대한 톤입니다. 앰프에서도 기타 톤을 조절할 수 있지만 기타에서도 기타 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조금 나는 좀 소리가 답답했으면 좋겠다,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면 톤을 0으로 맞추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근데 아니다, 좀 너무 답답하다, 다시 날카롭게 하고 싶다, 다시 10으로 맞춰놓고 네, 이런 식의 차이를 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톤 조절도 앰프뿐만 아니라 기타 안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기타를 운용할 때, 연결할 때, 연결잭, 기타 잭을 꼽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타의 뒷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기타의 뒷면에 보시면 여기 스프링이 보이시나요? 요 스프링이 기타를 이렇게 줄과 텐션을 지탱해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움직이면 요 스프링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유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텐션을 지켜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보이시는 구멍에 이제 나중에 기타 줄을 교환하고 교체하실 때 여기에 이제 연결하셔서 기타 줄을 이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쭉 당겨서 요 헤드머신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기타에 대한 명칭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피킹 하는 방법과 그리고 크로매틱 그리고 루트 찾는 것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